안녕하세요.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큰 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절 받으세요. 지난 금요일 날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연구를 이렇게 이제 이 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 사이드를 이렇게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바람이 잠잠하네요. 자, 오늘도 애국가부터 애국가 나의 조국 그리고 대통령님 연설문, 오늘은 연설문을 뭐를 읽어드리냐면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 이제 취임하시고 처음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상하원 합동 연설 하신 게 있거든요, 의원들 앞에서. 그래서 그거를 읽어드리고요. 또 오늘은 제가 또 준비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에 절망은 나를 딛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중에서 침묵의 시간,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라는 대목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셨는가, 그리고 정말 몸도 너무 이렇게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았는데 그 건강 관리는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사셨는지 이런 거를 간략하게 적어 놓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쓰신 시도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들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애국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을 이리 보전하세. 남산 위에서 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바람 소리 불변함 우리 기상이 새.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우편 관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을 길이 보전하세 나의 조국을 부르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산 이별을 지켜왔네 무궁화꽃 펴져도 유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람할 송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뒷담화리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일우파 화랑의 옛정신이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연설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협력 체제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였다. 또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연설을 전후하여 기립박수 6차례를 비롯하여 모두 40차례의 박수를 받아 예정된 30분을 4분 초과하였다. 박 대통령은 영어로 시종차분하게 연설을 소화하였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한미동맹 60주년의 산 증인이라며 방청석에 있던 주한미군 출신 데이비드 모건 중령과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부친 존 모건 씨,
소개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입장은 펠로시 민주하원 원내대표가 안내하였으며 연설 시작 전 상하원 영접단 35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영접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6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영어가 쭉 수록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쓰신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한글로 올려놓은 거를 읽어드릴게요. 존경하는 베이너 하원 의장님, 바이든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한국과 미국의 우정과 미래에 대해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제 저는 워싱턴에 도착해서 포토맥 강변에 조성된 한국전쟁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한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새겨진 이 비문은 매번 방문할 때마다 깊은 감명을 줍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친 참전 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참전 용사 4분, 존 코니어스 의원님, 찰스 랑겔 의원님, 샘 존슨 의원님, 하워드 코블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3년 6월 25일 전쟁의 총성이 멈추었을 당시 1인당 국민소득 67불의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이제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무역 규모 세계 8위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인들은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취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한국인들은 독일의 광산에서 월남의 정글에서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많은 땀을 흘려야 했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스럽고 그 국민들의 대통령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경스럽고 그 국민들의 대통령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 국민들과 함께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 기조를 통해 또 다른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운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가장 가깝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우정에 깊이 감사하며 이렇게 소중한 역사를 공유해온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가 기대됩니다. 그 토대가 되어온 한미동맹이 올해로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미동맹의 60년을 웅변하는 한 가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비드 모건 중령과 아버지 존 모건 씨입니다. 모건 중령의 할아버지고 워렌 모건 씨는 6.25 전쟁에 참전해 해군 예비군 지휘관으로 활약했습니다. 아버지 존 모건 씨는 미 213 야전 포병대대 포병 중대장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모건 중령도 1992년과 2005년
2번에 걸쳐 주한미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3대가 함께 한국의 안보를 지켜낸 모건 가족은 한미동맹 60년의 산 증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모건 가족을 비롯한 미국인들의 헌신과 우정에 깊은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한미동맹은 보다 밝은 세계,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협력의 벽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평화 정착과 재건의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2010년 미국에 이어 2012년 서울에서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구현하려는 의지와 비전을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 속에 놓여있는 한반도야말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범지역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성공한다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확고한 비확산 원칙 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세계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된다면 양국의 원자력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파트너십은 개발 협력 분야에까지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당 규모에서 세계 1, 2위인 미국과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1년 코이카와 USAID, 그러니까 KOICA,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이죠. 그리고 USAID가 협력 모우를 체결한 데 이어 피스 컬스, 그러니까 평화봉사단과 코이카가 협력 모우를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3월에 발효된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고, FTA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체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미 FTA는 동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아시아 태평양이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상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이제 저는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 나아갈 우리의 미래, Our Future Together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60년간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 나아가 지구촌의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세 가지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지속적인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외 기업들도 투자 확대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탈과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도발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며 영유아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죠.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첫째,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영유아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관련 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점진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 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속담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신뢰 구축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 기간 제재를 하다가 적당히 타협해서 보상을 해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핵 보유와 경제 발전의 동시 달성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You cannot have your cake and eat it too. 케이크를 다 먹고 싶지만 그것을 다 먹을 수 없다. 이 말을 이제 인용을 하신 거죠. 북한 지도부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바로 국민 삶의 증진과 국민의 행복인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도록 국제사회는 하나의 목소리로 분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관계도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60년 전 남북한 간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된 비무장지대 DMZ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둔 대치는 이제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은 남북한만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풀어야 하고 이제 DMZ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비무장지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 평화 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진 계획이십니까, 그죠? 한반도 프로세스를 유지해 가면서 DMZ 내에 세계 평화 공원을 만들고 싶은 게 대통령님이 꿈꾸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사 분계선으로 갈라져 있는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길 희망합니다. 그날을 위해 미국과 세계가 우리와 함께 나서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하원 의원 여러분, 한미동맹이 나아갈 두 번째 여정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길입니다. 오늘까지도 동북아 지역은 협력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내 국가의 경제적 역량과 상호 의존은 하루가 다르게 증대하고 있으나 과거사로부터 비롯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는 영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 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 협력은 뒤처져 있는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비전으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 재난 구조,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는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노력해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와 갈등도 호혜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협력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데 한미 양국이 함께 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한미 동맹이 나아갈 세 번째 여정은 지구촌의 이웃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한국 국민 한반도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 실현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새겨진 행복 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미 동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정신 아래 평화와 자유 수호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러 대응, 핵 비확산, 국제금융 위기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양국의 공조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미 양국이 앞으로도 자유, 인권, 법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 빈곤 퇴치, 기후변화, 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상하원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 이후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면서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자유와 평화 수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한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 한국을 향한 여정을 함께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도 이제는 한 단계 더 높고 미래지향적인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제시한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티브 대한민국의 창조경제 국정 전략은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밝은 미래를 개척해갈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한미 양국은 K-팝 가수의 월드 투어에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중동의 재건 현장에서 함께 뛰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미래는 삶을 더 풍요롭게, 지구를 더 안전하게, 인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미 양국과 지구촌의 자유와 평화, 미래와 희망을 향한 우정의 합창은 지난 60년간 쉼없이 울려 퍼졌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한미 상하원 합동연설 문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세 가지 비전을 아주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심으로 해서 이 연설문을 하시는 가운데 하는 동안 40번의 기립박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4분을 초과했다고 앞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대통령님은 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참 다방면으로 깊이 있게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셨던 거죠. 그런 것이 너무너무 잘 보여지는 연설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 제가 물 좀 마시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이제 연설문을 다 읽고 난 뒤에 무엇을 좀 들려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제 요 대통령님의 자서전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그렇고 지금 또 요번에 발간하신 참 뭐고 어둠에서 미래로 요번에 새로운 이제 책 발간하셨잖아, 그죠? 그것도 같이 겸해 가지고 이 시간에 한 가지씩 발췌해서 읽어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정말 이렇게 왜곡된 진실들을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직접 사실 그대로 말씀해 놓으신 부분 밝혀 놓으신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의미 있고 또 우리가 마음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읽을 내용은요. 침묵의 시간,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그 시간들은 나에게 넘어야 할 험난한 산과 같았다. 아버지에 대한 매도가 계속되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나는 가만히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나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당신의 조국 대한민국 이외의 사심은 결코 없었다.
아니 그보다 그분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결코 떠날 줄 모르는 조국의 근대화라는 일념은 다른 무엇도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아버지의 오명을 벗겨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남기고 가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나는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바로잡기 위해 시작한 부모님 추모 사업이 자식된 도리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다. 처음 추모 사업을 꾸려갈 무렵 이 일을 도와줄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대부분이 날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다. 아버지가 매도당하고 주변 사람들조차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던 때였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참 거지 선동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그죠? 잘못되게 만드는 것인지 진짜 우리 박근정희 대통령님 나라와 발전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근데 그 오랜 시간 좀 장기 또 이렇게 그것도 계속 대통령님이 뭐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님만큼 강력한 그런 리더십이 우리나라에는 필요했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 김대중이나 저런 자들이 대통령 됐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김대중이는 고속도로 닦는데도 반대하면서 막 들러눕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어떤 반대나 이런 게 있어도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국민들한테 내가 한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겠느냐 물었을 때 국민들이 그거를 허락을 했고 그래서 그 대통령직을 계속 연장해서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싱가포르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집권을 해도 그 사람이 잘하니까 국민들이 잘 따르잖아요. 믿어주고 밀어주고.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횟수를 오래 한다 뭐 여러 번 한다 이런 거에 진짜 핵심 뭐고 가치를 두어야 될 때 가치를 두지 않고 엉뚱한 걸 가지고 진짜 그거를 가지고 막 걸고 넘어지고 그게 바로 저 좌파들이 주로 하는 그런 행동들 아닙니까? 그때 당시 김일성이 이게 이제 김일성이 다 시킨 거였죠, 그죠? 속상해서 조금 또 몇 마디 해봤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나와 뜻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되었던 사람들이 어렵게 다시 모여 아버지의 추모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는 말처럼 순수한 마음 하나로 함께한 그분들이야말로 진정 용기와 소신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당시 사회의 냉담한 시선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나와 뜻을 함께한 그분들의 진심은 결코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당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지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도움을 발판으로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시작하는 한편 결의의 지도자란 책을 발간하고 조국의 등불이라는 영화도 만들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여론도 조금씩 진실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아버지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나는 아버지와 그 세대가 이 땅의 산업화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사실 아버지 시절에는 북한의 남칩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기에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면도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계셨다. 나는 그분들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왔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는데 그분들의 희생 또한 값진 것이었다. 나는 그분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은 아버지가 못다 하신 민주화를 활짝 꽃피우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새마을 봉사단이 강제 해산되면서 자연히 어떤 사회활동도 할 수 없었던 1980년 나는 영남대 이사장직을 잠시 맡았다. 그러나 학교 내 운동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 결국 세상은 내가 그 자리를 맡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나는 아무 사심이 없었기에 그 자리를 내 자리라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인생을 바쳐 하신 일을 이어가는 것만큼은 나의 사명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어머니가 남기신 유경재단 이사장직을 맡아 어머니 생전에 하시던 일을 조용히 마무리 짓는 일을 해 나갔다. 어린이회관 안에 근하원과 목련정, 명회류 등 한국 전통 양식의 집을 지어 유치원생부터 청소년들이 우리 전통과 생활 예절을 알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했다. 지금도 이곳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터전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가 유경재단 운영을 그만둔 것에 대해 많은 억측들을 쏟아내고 있다. 어머니가 생전에 세워놓으신 어린이회관이 자매 사이의 분란을 낳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에 동생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 후 가끔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나는 동생이 잘해줄 것이라 믿었다. 유경재단 운영을 그만둔 뒤부터 비로소 나는 나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그동안 간절히 그려온 평범한 생활이었다. 하루하루 고요한 나날이 흘러갔다. 나는 일기와 독서로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했고 틈틈이 시를 쓰며 마음을 다독였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올바르게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금덩어리도 명예나 권력도 아니다. 그것들은 한순간 사라지고 마는 한줌 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시를 지으셨어요. 제목 지금 이 순간을 이라는 시를 지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순리대로 나타나는 사계절에 자연이 순응하듯 순리대로 펼쳐지는 생의 여정에 순응하며 산다. 오늘 하루, 아니 바로 이 순간은 더없이 소중한 것. 해 뜨면 먹이 찾아 나르고 집 짓고 새끼 키우며 해 지면 또 보금자리에 드는 저 무심한 새처럼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을 보낸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일들, 순간순간 해 나가는 일들, 그 안에 생의 의미와 즐거움이 있고 정성을 다할 가치가 있다. 다른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찾을 것인가? 결국 한 줌, 결국 한 점, 결국 한 줌, 결국 한 점이라는 그 시집을 내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갖고 오신 거네요. 그러던 어느 날 단전호흡을 시작했다. 단전호흡은 무엇보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육체도 건강해지고 가슴에 맺혔던 멍울도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단전호흡을 하면서 병에 대한 면역력도 좋아졌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그 충격으로 몸이 많이 약해져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잦았다. 그런데 단전호흡을 시작하면서 위와 장도 편해지고 온몸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또한 담력과 끈기가 생기고 서서히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독서도 한몫을 했다. 그 무렵 나는 법구경, 금강경 등 불교 경전과 성경을 두루 찾아 읽었다. 동양 철학 관련 책들과 정관정요, 명심보감 등은 머리맡에 두고 수시로 보았다. 선인들의 뜻깊은 말 중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면 공책에 메모해두고 생각이 어지러운 날 다시 펼쳐보곤 했다.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서 자신을 책망한다면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서 남을 용서한다면 사귐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명심보감의 한 구절과 인생은 참으로 짧지만 거기에는 별, 달, 꽃, 남자, 여자, 강, 그리고 산 등 수많은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도 그대는 사업만을 일삼으며 우둔하고 어리석게 살 것인가? 그대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라는 오쇼 나즈니시의 말은 쉬운 듯해도 그 깊은 진리를 알고 실천하며 살기는 매우 어렵다. 나는 이런 글귀들에서 많은 위안과 평안을 얻었다. 30대 후반에 접어들자 삶에서 누리는 기쁨이 하나 둘씩 더해졌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중국어 공부도 시작했다. 매일 EBS 교육 방송을 시청하고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반복해서 들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구사하기 위해 어학 공부에 매달렸던 경험은 중국어 독학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어학 공부에서 꾸준한 예습과 복습보다 더 효과적인 왕도는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 만큼 성실한 자세가 언젠가 내 실력을 만들어 주리라는 확신이 있었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덜 하게 마련이다. 문화유산 답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이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 나의 소망은 우리나라 방방 곳곳을 찾아다니는 것이었다. 오랜 바람대로 나는 자주 여행길에 올랐다. 한 번은 단종의 유배지에 다녀왔다. 지금은 깨끗하게 단장되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되었지만 그 옛날 단종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착잡했다. 모두에게 버려진 채 유배지에서 보낸 그 몇 년의 세월은 죽음보다 더한 아픔이었을 것이다. 아내가 못 견디게 그리울 때마다 관음송에 올라 애끓는 마음을 토해냈다는 단종의 일화가 가슴을 더욱 애잔하게 했다. 나는 청룡포를 둘러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몇백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단종 곁에 앉아있는 듯 했다. 내가 그의 벗이 되고 그가 나의 벗이 되어 밤을 새며 주거니 받거니 서로의 아픈 속내를 들어주는 듯도 하여 그곳을 빠져나오는 내내 코끝이 아렸다. 이는 내가 퍼스트 레이디로 있을 때는 결코 누려보지 못한 평화로움이었다. 편안한 신발에 때로는 청바지 차림으로 전국의 유명한 산을 찾아다녔고 곳곳의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혼자 걷는 시골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순박한 미소가 나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 같았다. 시골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다 보니 재미있는 사연도 여러 개쯤 생겨났다. 동네 아주머니 서너 분이 가을 햇볕에 고추를 말리고 있다가 나를 불러 세웠다.
그 옆에는 방금 삶은 듯한 국수 소쿠리가 놓여 있었다. 이봐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끼니 때도 되고 했으니 국수 한 그릇 들고 가슈. 괜찮습니다. 시골 아주머니들의 오붓한 한때에 끼어드는 것 같아 그리 대답했는데 아주머니 얼굴에 섭섭한 기색이 어렸다. 잔이 부족해서 그런가? 오래 걸어 시장하기도 하고 더 이상 거절하기도 민망해 주섬주섬 곁에 다가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주머니는 금세 그릇 가득 국수를 꾹꾹 눌러 담아주셨다. 시골 인심에 가슴이 훈훈해졌다.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야무지게도 먹네. 헌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어디서 봤을까?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니 또 다른 아주머니가 냉큼 말을 이어받았다. 저기 산동리 이장네 큰딸 아닌가? 그 집 딸하고 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 집 딸내미는 신랑 따라서 미국에 가고 없다니까. 내가 기억력 하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왜 가물가물한가 모르겠네. 혹시 그쪽은 나 알아요? 그때 아까부터 잠자코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아주머니에게 통박을 주었다. 가만히 국수나 먹고 가게 내버려 두지 왜 그렇게 말이 많어? 먹을 때는 짐승도 안 건드리는 법인데. 정답게 오가는 대화를 들으며 국수를 다 비우는 동안 냉했던 뱃속이 든든해졌다. 한나절 더 걸어도 거뜬할 것 같았다. 잘 먹고 갑니다. 제가 지금 드릴 것이 없었어요. 다음에 이 길을 지나게 되면 그때는 음료수라도 가지고 찾아뵐게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여기다 딱 숟가락 하나 더 놓은 건데 뭐가 고마워요. 맛있게 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 뒤돌아 나와 걷고 있는데 한쪽에 가만히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내 뒤를 따라오셨다. 난 자네가 누군지 알아. 돌아가신 유경사님 똑 닮았네. 그 양반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 남들은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다 잊어도 나는 못 잊네. 이 깡촌에 전기 넣어준 사람이 자네 아버지 맞지?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어 여비에 보태라고 내밀었다. 한사코 거절하는 내 손에 끝끝내 1,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고서야 그분은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힘내. 아직 살 날이 더 많아.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이 핑 돌았다. 책을 읽는데 제가 제 마음이 가슴이 멍멍해지네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셔도 그렇게 좋다고 했던 사람들도 이 언론에 잘못되고 거짓 선동이 한번 휘몰아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외면하고 욕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상황.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왜곡되고 비뚤어진 거는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시 또 다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아무리 저들이 왜곡시키려고 해도 직접 겪고 체험했던 그 사랑, 받았던 사랑을 까지 왜곡시킬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참 마음 아픈 거는 또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님을 직접 이렇게 당시 사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또 이제 세대들이 지금 자라서 우리 이제 사회에 또 이제 중요한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데 그들이 왜곡된 어떤 역사에 왜곡된 그런 말들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님을 존경하지 않고 비하하고 폄하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파요. 그렇지만 바로 지겠죠. 이베스가 오고 하면 그 모든 진실들이 밝혀지고 다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그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안녕하세요. 이제 요거는 바꿀 거예요. 문영배 재판관 그만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죠? 판을 선고 헌법 84조도 어기지 않았고 뇌물도 한 번 받지 않으셨는데 탄핵된다 하는 거는 그거는 헌법이 제대로 서 있다고 하면 성립될 수 없는 일이거든. 근데 그날은 올 거예요. 뭐 살아서. 지금 현재의 우리 시기 있잖아요. 네? 예. 그분에 대한 그런 거 중요하죠. 그걸 하고 나면은 이것도 자연적으로 될까 제 생각이. 아니에요. 저 사모님, 그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거를 한 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직업에 의해서 한 아니에요. 그 당시 대통령이 그렇게 시키서 한 거지. 자기는 그 사람은 검찰총장 직업이잖아요. 자기가 그걸 한 게 위에서 명령을 해주니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이가 임명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한 아니 거지.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에요. 네. 최순실과 엮었는 게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 자. 생각에는 그분의 직업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지. 아니요. 그분이가 단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유,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어이없이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한 짓이 무엇인데, 윤석열이가 자기가 이렇게 한 위헌 파면 선고를 바로 준다고요?
아, 정말. 윤만세들 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나중에 윤석열 재리가 다 밝혀지고, 그래 해야 정신을 차리란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저게 다 언론의 조작 이런 어떤 그 딥스테이트들의 이재이죠. 이분법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이제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거기에 지금 세뇌된 거죠. 우리나라는 2017년 3월 10일 위헌 파면 선고, 그게 헌법이 무너진 첫날이고 첫날인데, 그게 문제의 발생 원인인데 그 문제의 발생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그 문제를 발생시킨 그자가 이거를 해결시킨단 말입니까? 결자 해지, 진짜 결자 해지를 하려면 윤석열이가 자기가 그때 일을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그때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탄핵이 성립되지 않고 청와대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그게 해결하는 거지. 그런 말 한마디 했습니까? 윤석열이가? 에라이 진짜 어휴, 윤만세들 보면 화가 나요. 속상하고. 이재명이 지지하는 것보다 더 미워요. 더 미워요. 이재명이 지지하는 자들은 아예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같은 경우는 트로이 목마 아닙니까? 오히려 저런 자가 더 위험한 거죠. 보수인 척 가장해갖고 보수를 파면시키고, 우파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외쳐야 될 국민들한테 그게 이제 방향성을 잊어버리게 만든 놈이 윤석열 아닙니까? 에이, 진짜.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나의 조국과 애국가 그룹도 마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속상하고 해도 뭐 화내고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큰 어떤 이 법칙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반드시 복귀하실 거고, 진실은 밝혀지고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마음을 또 막 분노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좀 초연하게 여유롭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어떤 이런 지나온 발자취 행적들 이런 것들을 알리는 그런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 방송을 뭐 몇 분이나 끝까지 다 들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끝까지 제대로 들으신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또 사람의 말이 이렇게 뱉어지는 이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켜기도 하고 켭니다. 왜냐면 그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어떤 진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렇게 안 하죠. 정말 이렇게 사리 사욕 없이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짓지도 않는 죄를 덮어쓰고 그 5년 가까운 세월을 그 옥고를 치르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제한테는 보이니까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감사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어떤 이제 움직임을 해보는 것이죠. 진실을 외치는 것이고. 어쨌든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바이핵과 함께 딥스테이트들을 물찌르셨고 이 전쟁이 딥스테이트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곧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하이에 쪽이니까 반드시 다시 복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님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고 또 대한민국을 그때 오셔가 그러셨잖아요. 국회에 와서 지켜주신다고.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님의 그 말이 그냥 절대 헛된 말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약속한 거는 지키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이때까지 행해 오셨고 한미 동맹이 튼튼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의 한미 동맹이 튼튼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진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님 아니십니까? 헌법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문재인, 윤석열 저거 다 불법이고요, 가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님이 교류하는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지 문재인, 윤석열 정부 아닙니다. 문재인이는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그거 뭐고 A4 용지 갖고 막 이래 하면서 막 놀리고 막 놀린다기보다도 하여튼 좀 막 문재인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그런 거 다 대놓고 티내고 막 그렇게 했었고 윤석열에 대해서 요번에 그거 보고 비상계엄 내리고 탄핵 때도 1절 말 한마디 없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님은 합법을 좋아하시지 불법을 싫어하십니다. 그 미국의 이민자들 또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지 합법적으로 이민 간 사람들은 추방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오라 이거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 불법 정부, 불법 이런 그 권력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교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야기 그만하고 나의 조국 부르고 애국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참. 아까 그 여자분 진짜 속상해.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을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라말송 금수강사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빗땀어리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존하세. 삼국통일
사랑의 약점신이 오늘을 이어받아 내 말 정신으로 영광된 세족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져도 죄송합니다. 또 백두산을 나의 조국을 불렀네요.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닿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아까 그 여자분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뭐 윤석열이가 그때 당시 직업상 시키니까 했다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죠? 내가 직업이 상사가 시킨데도 올바르지 않은 일 같으면 솔직히 안 해야죠. 그게 나라의 헌법을 무시하는 거고, 그 사소한 개인의 일이 아니고 나라의 헌법을 무시하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인데 그런 악한 일을 자기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했다. 아닙니다. 윤석열이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윤석열은 문재인의 진짜 충신이었고, 문재인이가 시키는 말이라면 진짜 완전 충성을 다했던 놈입니다. 그랬는데 참,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 것이 시켜서 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거. 진짜 화가 납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